자, 삼각함수에서 이제 오늘 수업할 내용은 사인 정리, 코사인 정리인데 아무래도 이제 앞에 있는 내용들과는 조금 다르게 도형을 많이 다뤄야 되기 때문에 기본적인 상식이 좀 필요한 단원이라고 생각하면 됩니다. 우선은 여기 나와 있는 첫 번째 사인 정리에 대해서 한번 정리를 해볼 건데 사인 정리라는 게 뭐냐면 마주보는 각과 변의 관계라고 생각하면 좋을 것 같아. 마주보는 각과 변 얘네들의 관계 이거라고 생각을 하면 되고 또 하나는 외접원과의 관계가 있다. 외접원. 흔히 이제 외접원 하면 뭘 생각하냐면 외심 생각하면 돼. 외심. 그림에 보이는 거랑 요 식이랑 한번 잘 보면 여기에 나와 있는 이 그림에서 사인 A와 마주보는 변 A 사인 A분의 A는 사인 B분의 B는 사인 C분의 C가 외접원의 반지름 2R과 같다 이렇게 돼 있다고. 자, 다시 한번 얘기하면 여기 나와 있는 이 그림이 예를 들어서 직각삼각형이었다라고 한번 가정해봐. 원의 중심을 지나는 이런 직각삼각형이 하나 있다라고 생각을 할 때 만약에 A를 여기라고 치고 마주보는 변을 A를 여기다 잡자. 그러면 이 반지름이 R이잖아. R. 그지? 그러면 이 빗변의 길이가 이렇게 지금 나와 있기 때문에 사인 A를 한번 써봐봐. 사인 A. 자, 사인 A는 뭐분의 뭐지? 2R분의 A다 이렇게 되는 거지. 2R분의 A. 근데 얘를 분모분 여기 나와 있는 이 분모랑 여기 사인 A를 바꾸어서 생각해 보니까 2R은 사인 A분의 A였다 이렇게 얘기할 수 있어. 그지? 그래서 여기에 나와 있는 이 공식이 이러한 방법으로 만들어졌다라고 생각하면 돼. 그러면 여기는 직각삼각형이 아닌데 왜 여기는 직각삼각형으로 그렸냐? 여기 보이는 이 각이랑 여기에 그림에 보이는 이 각은 서로 같지. 왜냐면 원주각은 변하지 않는다. 그지? 같은 현에 대해서 혹은 같은 호에 대해서 원주각의 크기는 달라지지 않는다. 이걸 이용하면 2R은 sin A분의 A 같은 방법으로 2R은 sin B분의 B 이렇게 만들 수 있는 거야. 그러면 사인 정리에서 가장 중요한 거라고 생각을 하면 뭐냐면 방금 전에 우리 처음에도 얘기했지만 마주보는 각과 변이 중요한 거라고. 마주보는 각과 변의 관계. 그지? 이럴 때 사인 정리를 쓰는 거야. 두 번째는 외접원의 반지름을 알 때 혹은 외접원이 필요할 때 이 두 가지가 가장 크게 사인 정리를 사용하는 경우라고 우리가 기억을 해두면 될 것 같아. 이 두 가지. 그 다음에 또 하나는 어차피 이거는 비례식이잖아. 우리가 이제 비례식이라는 게 뭐야? 비례식. 비율 관계를 나타내는 식이잖아. 그러니까 sin A분의 A는 sin B분의 B는 sin C분의 C다. 이 말이 무슨 말이냐면 sin A 대 sin B 대 sin C는 A 대 B 대 C와 같다. 자, sin A 대 sin B 대 sin C는 세 변의 관계 A 대 B 대 C와 같다. 이렇게 정리를 해두면 되와. 자, 지금 우리가 수업하고 있는 내용이 기본 정리야. 기본 정리. 심화까지 들어가는 것도 아니고 그냥 간단하게 공식 소개하고 문제풀이 어떻게 할지 이 정도만 정해보는 거라고. 일단 간단하게. 그러니까 학생들은 사인 정리를 어떻게 사용하는지 그리고 사인 정리의 이 공식을 일단 암기해놓고 ER이라는 이 외접원을 우리가 어떤 방식으로 사용할지 정도까지만 일단 이번 강의에서는 정리를 하겠습니다. 자, 그래서 사인 정리는 크게 마주보는 각과 변이 주어지는 경우와 외접원이 나와 있을 때, 물론 여러 가지 경우가 또 있어. 그거는 뒤에 가서 설명을 할 거고 여기다 하나만 더 써보자면 세 가지라고 만약에 생각을 한다면 하나 더 변의 길이를 표현하고 싶을 때도 사인 정리를 사용해. 이게 무슨 말인지 잘 모를 수 있는데 이거는 나중에 문제를 풀면서 다시 한번 정리를 해보면 됩니다. 그래서 세 각의 사인 값과 세 변의 비율은 서로 같다라는 거. 그 다음에 여기 나와 있는 공식만 기억하고. 그 다음에 두 번째가 코사인 정리인데 코사인 정리는 여기 제1 코사인 법칙이 있고 제2 코사인 법칙이 있어. 지금 현재는 제2 코사인 법칙만 사용하고 있다는 거. 물론 제1 코사인 법칙도 써도 상관없는데 지금
거의 대부분의 문제는 여기에 국한되어 있다는 거. 그 다음 또 하나, 요 식을 다르게 좀 바꿨으면 이렇게도 쓴다고. 코사인 A가 2BC분의 B제곱 더하기 C제곱 마이너스 A의 제곱이다. 이렇게 나타내도 요 첫 번째 식이랑 같은 거야. A제곱은 B제곱 더하기 C제곱 마이너스 2BC 코사인 A를 코사인 A로 정리하면 이렇게도 바꿔 쓸 수 있다는 거지. 여기 나와 있는 이 그림에서 한번 잠깐 도형을 보면서 생각해 보면은 이 코사인 A와 마주보는 변 사이에 A에 대한 양변이지, 양변. 코사인 A는 2BC 분의 B제곱 더하기 C제곱 마이너스 A제곱. 그지? 자, 여기 나와 있는 이거 공식. 그래서 코사인 법칙은 그러면 언제 쓰는 게 가장 적절할 거냐? 세 변이 주어진 경우야. 첫 번째, 세 변이 주어지는 경우. 그 다음에 두 변과 끼인 각이 주어진 경우. 끼인 각이지, 각. 그지? 자, 이렇게 일단 두 가지 경우로 생각을 하면 됩니다. 자, 세 변이 주어진 경우와 두 변과 끼인 각이 주어지는 경우라고 생각을 하면 돼. 물론 이거 말고도 역시나 여러 가지 경우들이 존재해. 아무튼 간에 이번 강의는 기본 공식 암기, 그리고 코사인 법칙을 언제 사용하는지 이 정도까지만. 그 다음에 나머지 하나가 삼각형의 넓이인데, 삼각형 넓이 공식을 대체로 우리 학생들이 2분의 1 곱하기 밑변 곱하기 높이 정도만 알고 있어. 근데 삼각 B에서 다뤘던 것 중에 또 하나가 넓이가 2분의 1 두 변 사인 사이각이야. 무슨 말이냐면 두 변과 끼인 각을 알면 사인을 이용해서 넓이를 구할 수 있다. 근데 이 공식은 그러면 어떻게 만들어졌냐? 이 삼각형에 밑변, 여기 밑변은 사실은 A지, 그지? 근데 만약에 예를 들어서 C를 밑변이라고 해보자. C를 그러면 여기에 수선의 발을 찍어서 높이를 구해야 돼. 그지? 얘가 높이지, 높이. 그지? 근데 여기서 지금 일단 식을 먼저 써보자면 넓이라는 게 2분의 1 곱하기 밑변 곱하기 높이 이렇게 되는데, 요 H에 관해서 한번 잠깐 생각을 해볼 거야. 사인 A가 B분의 H야. 보여? 자, 사인 A는 B분의 H다. 그러니까 결과적으로 H라는 게 B 사인 A거든. B 사인 A. 그러니까 H 자리에다가 B 사인 A를 집어넣었더니 요렇게 만들어지더라. 그래서 삼각형 넓이는 두 변과 끼인 각을 이용해서 넓이를 구할 수 있다. 또 하나, 이 밑에 있는 자 헤론의 공식이라는 건 언제 쓰는 거냐면 세 변의 길이를 모두 알 때, 세 변의 합의 절반을 S라고 하고 S에서 S 빼기 한 변, S 빼기 또 다른 변, S 빼기 또 다른 변 해서 루트를 씌우면 삼각형의 넓이가 돼. 그 다음에 두 번째는 외접원의 반지름을 할 때, 요 정도는 우리가 알고 있어야 돼. 4R분의 ABC. 4R에서 요 R은 외접원이고 ABC는 세변이야. 그러면 이거는 또 어떻게 만들어졌냐? 여기에 나와 있는 S가 2분의 1 곱하기 BC 곱하기 사인 A인데, 앞에서 우리 사인 정리 한번 해봤잖아. 사인 A분의 A는 2R이다. 이런 거 했지 방금 전에. 그지? 근데 얘를 사인 A로 정리해보면 2R분의 A로 바꿀 수 있거든. 얘를 요렇게. 그래서 사인 A 자리에다가 이거를 집어넣었더니 2분의 1 BC 곱하기 2R분의 A였다. 그러면 분모가 4R이 되고 분자는 ABC가 된다. 이렇게 만들어지는 게 4R분의 ABC야. 하나 더 중요한 것 중에 하나는 내접원의 반지름이 주어지는 경우에 넓이를 이렇게 나타낸다. 이거 언제 배웠지? 중학교 2학년 내심 외심 배울 때 배우는 공식이야. 그래서 넓이에 관한 공식을 그래도 한 4가지 정도, 얘랑 헤론의 공식은 써도 그만 안 써도 그만인데 어쨌거나 하나 둘 셋 넷, 요 4가지 정도는 알고 쓰는 것이 좋아. 물론 얘가 제일 중요하고 그 다음으로는
외접원의 반지름을 이용하는 게 두 번째로 중요하다라고 생각하면 얼추 맞을 것 같아. 그지? 자, 이 정도까지 해서 기본 공식 정도만 일단 설명을 해본 거야. 기본 공식. 자, 기본 문제 1번이야. 그림에 보이는 것처럼 각 A는 60도, BC의 길이는 12였다. 근데 외접원의 반지름을 구하래. 그러니까 우리가 사인 정리를 사용할 때 뭘 생각할 거냐면 마주보는 각과 변이 주어지면, 자, 이렇게 둘의 관계, 이게 딱 눈에 들어와야 돼. 마주보는 각과 변이 있다. 그러면 사인 정리를 쓰는 거야. 사인 A분의 A는 2R이다. 이렇게. 그럼 끝난 거야, 이게. 사인 A분의 A는 2R. 근데 사인 60도가 얼마지? 2분의 루트 3이지. 그러니까 2분의 루트 3분의 12가 되고, 얘를 분모분자 정리했더니 루트 3분의 24가 될 거고, 유리화시키면 8루트 3이 되겠네. 그지? 그래서 반지름 R은 4루트 3이 되어더라. 요게 첫 번째. 자, 그러면 그 뒤에 있는 문제들은 사실 전반적으로 다 쉬워. 연습용이기 때문에 이 문제들은 각자 우리 학생들이 문제를 풀어보고 질문을 받는 걸로 수업 시간에 하겠습니다. 자, 3번 문제 보니까 뭐라고 돼 있냐면 세 변의 길이가 나와 있는데 사인 A 더하기 B 대 사인 B 더하기 C 대 사인 C 더하기 A를 구하래. 그러면 일단은 사인 정리 하나 써놓고 시작할게. 사인 A분의 A는 사인 B분의 B는 사인 C분의 C는 2R이다. 이렇게 얘기했잖아. 그러면 이 식에서 우리가 또 하나 생각할 수 있는 게 뭐였지? 사인 A 대 사인 B 대 사인 C는 몇 대 몇 대면? A 대 B 대 C다. 이 두 가지. 그래서 일단은 물론 뭐 다르게 약간 변형하는 방법은 있어. 그러면 삼각형이라는 건 또 이것도 하나 더 생각해야지. 당연히 세 내각의 합은 180이다. 이거는 기본 전제로 깔고 가는 거야. A 더하기 B 더하기 C는 파이. 그러면 여기에 A 더하기 B는 뭘로 바꿔? 파이 빼기 C로 바꾸겠지. 얘는 뭘로 바꿔? 파이 빼기 A로. 얘는 뭘로 바꿔? 파이 빼기 B로 바꾸면 결과적으로 사인의 파이 빼기 C 대 사인 파이 빼기 A 대 사인의 파이 빼기 B와 같은 식인 거지. 근데 파이 빼기 A, 파이 빼기 C나 파이 빼기 A나 파이 빼기 B는 결과적으로 뭐와 같다는 거야? 사인 C 대 사인 B 대 사인 A와 서로 사인 A 대 사인 B와 같다는 거야. 그치? 사인 C 대 사인 A 대 사인 B. 근데 사인 A 대 사인 B 대 사인 C는 A 대 B 대 C니까 C 대 A 대 B 아니야 이거. C 대 A 대 B와 같고 여기 나와 있는 세 변의 길이를 이용해서 C는 6이고 A는 4고 B는 5다 해서 이렇게 정리하면 끝나. 두 번째는 세 각의 비율이 1대 3대 2야. 사인 A 대 사인 B 대 사인 C가 아니고 세 각의 크기가 각 A 대 각 B 대 각 C가 1대 3대 2라는 말은 무슨 말이지? 전체 각 180도를 6개로 나눈 것 중에 하나가 A가 된다. 전체 각 180도를 6개 중에 3개를 B라고 하고 각 C는 파이에서 6개 중에 2개를 가졌다. 이렇게 생각을 해야지. 그러니까 결과적으로 A는 30도, B는 90도, C는 60도가 되지. 그럼 우리 세 각의 비율 관계에서 이미 다 알고 있는 내용이긴 하겠지만 30도, 90도 직각의 관계는 1대 2대 루트 3이라는 거 다 알고 있는데 A가 여기 있고 B가 여기고 C가 여기다 이거야. 그러니까 얘는 A가 되고 얘는 B가 되고 얘는 C가 되겠지. 그래서 A 대 B 대 C는 1대 2대 루트 3과 같더라. 이렇게 간단하게 그냥 기본적인 내용만 우리 오늘은 파악하는 걸로 생각을 하면 적절하다 이거야. 자, 뒤에 나와 있는 문제는 똑같아. 그지? 이것도 역시나 수업 시간에 다시 한번 정리합니다.
5번 문제 보니까 세 변이 나와 있고 각이 하나 나와 있어. 딱 봤을 때 첫 번째 딱 눈에 들어와야 돼. 세 변이 나와 있다. 그럼 뭘 사용한다? 아, 코사인 정리. 이렇게 가는 거라고. 세 변이 나왔어? 그럼 코사인 정리. 그러면 자, a의 제곱은 다시 한번 써볼게. 공식. b제곱 더하기 c제곱 마이너스 2bc 코사인 a. 자, 얘를 코사인 법칙이라고 하는 거야. 그림에 보이는 것처럼 얘가 b가 되는 거고 얘가 c가 되는 거야. 마주보는 각과 변은 같은 문자를 사용하는 것이 우리 기본적인 약속이기 때문에. 그래서 b제곱 더하기 c제곱 마이너스 2배의 bc 곱하기 코사인 60도 이런 거지. 자, 정리해보면 얘가 얼마냐면 74에다가 코사인 60도가 2분의 1이니까 35를 빼야 돼. 그럼 이게 얼마가 되는 거야? 39가 되는 거네. a는 얼마다? 아, 루트 39가 된다. 이렇게 보는 거지. 이거를 코사인 법칙이라고 하는 거야. 자, 다음 문제 보니까 역시나 이렇게 나와 있는데 간단하게 먼저 힌트를 좀 주자면 sin A 대 sin B 대 sin C가 7대 6대 5다. 이게 무슨 말이야? A 대 B 대 C는 7대 6대 5다. 이 말이지. 그러면 우리 비율 관계에서는 A는 7K, B는 6K, C는 5K라고 해서 길이를 이렇게 정하고 삼각형을 하나 그렸을 때 우리 삼각형 ABC에서 여기 A는 7K, B는 6K, C는 5K라고 가정할 수 있고 그러면 마치 세 변의 길이가 나와 있는 것처럼 생각할 수 있잖아. 그래서 코사인 A를 구하라고 할 때는 두 배의 A를 끼는 양변 5K, 6K 그 다음에 5K 제곱 6K 제곱 빼기 마주보는 변의 제곱 이렇게 생각하면 나머지 계산들은 각자 하는 것으로 하겠습니다. 자, 이렇게 정리하면 적당하지, 그지? 다 풀어와야 돼. 다 풀어보라고. 자, 7번에 내접사각형 꼭 기억할 것 중요한 내용인데 내접사각형이야. 내접사각형의 첫 번째 특징 뭐가 있어? 가장 큰 특징 마주보는 각은 합이 180이라는 거. 그지? 내접사각형의 가장 큰 특징이야. 마주보는 각은 합이 180이다. 그러니까 그림에 보이는 것처럼 얘랑 얘가 서로 마주보는 각인데 만약에 얘를 세타라고 하면 얘는 파이 빼기 세타다 이런 거지. 마주보는 각의 합은 180이다. 자, 내접사각형에서 가장 중요한 거 이거야. 우리 문제에서 왜 학생들이 헤매냐면 가장 중요한 특징 하나씩은 기억하고 가야 된다는 거야. 그래야 나중에 안 무너진다고. 자, 문제 보면 코사인 B가 9분의 1이야. 코사인 B가 9분의 1인데 코사인 D가 어떻게 생겼죠? 코사인의 파이 빼기 B와 같다는 거지, 그지? 근데 코사인 파이 빼기 B는 마이너스 코사인 B잖아? 그러니까 코사인 D는 마이너스 9분의 1과 같다. 이렇게 정리를 하나 해놓고 AC의 길이를 구할 거니까 AC의 길이는 우리 편의상 그냥 X. 그리고 이 삼각형을 보니 세 변이 나와 있다. 두 변과 끼인 각이 나와 있고 X를 구하는 거니까 X 제곱은 3제곱이라고 그냥 쓸게. 9라고 쓰지 말고 3의 제곱 더하기 6의 제곱 마이너스 2배의 3 곱하기 6의 코사인 D 이렇게 쓰면 된다고. 자, 9 더하기 36 마이너스 2배의 3 곱하기 6의 코사인 D가 마이너스 9분의 1이니까 이거 정리해서 X만 찾으면 답이야. 자, 다음은 8번 문제인데 우리 그림에 세 변의 길이들이 쭉 나와 있고 이렇게 문제가 쭉 써 있잖아. 그러면 항상 이것들을 그림에 표시해 놓고 시작하는 게 좋아. 눈으로만 풀지 말고 지금 세 변의 길이는 다 써 있고 BC의 길이를 1대2로 내분했다 그랬으니까 여기가 1대2가 된 거지, 그지? 3을 1대2로 나눴으니까 각을 2등분하는 도형에서 우리가 어떤 생각을 할 거냐면 각을 2등분한 게 아니고
변을 지금 1대1로 나눠놨는데 잘 생각해보면 이런 거야. 우리가 이 각을 알아? 모르지. 이 각도 몰라. 각을 모르니까 이쪽에 대해서 우리가 뭐 코사인 세타 내지는 사인 세타 이런 것들을 사용하기는 좀 어렵다는 거. 그리고 밑변이 1대2로 나눠졌다고 해서 각이 뭐 1대2로 나눠지냐 그런 것도 아니라는 거야. 그러니까 이쪽에 있는 각을 사용하기가 조금 쉽지 않더라 이거야. 그러면 이 각을 생각하지는 말고 지금 이 길이를 구할 거잖아. 이 길이는 x인데 x라고 표현하자면 이쪽에 보이는 요 삼각형을 쳐다봤더니 문제가 세 변이 다 주어지는 상황이라고 생각을 하는 거지. 그러면 이 각을 코사인 b라고 할 때 코사인 b 한번 구해보자 이거야. 두 배의 어떻게 돼? 양변 알았지? 양변의 제곱에 마주보는 변의 제곱이야. 근데 코사인 b도 모르고 얘도 몰라. 그러니까 이 상태에서는 구할 수가 없지, 그지? 그리고 나서 큰 삼각형을 다시 한번 이렇게 보자는 거야. 이렇게. 그러면 b가 변한 것은 아니기 때문에 b를 이용해서 다시 한번 두 배의 양변 이렇게 하는 거지. 양변의 제곱 빼기 맞은편 제곱. 얘를 풀어서 우리가 코사인 x를 구하자는 거야. 그러니까 이렇게 정리하고 3은 이쪽에다 곱하면 5, 3, 15 마이너스 3x 제곱은 이쪽에 있는 거 정리했더니 13에서 16을 빼 마이너스 3인 거야. 그래서 3x 제곱이 18이 되고 x를 구했더니 루트 6이 되더라. 이렇게 구하는 게 대략 이렇게 삼각형이 안에서 잘려 나갔을 때, 그지? 삼각형을 안에서 내분했을 때는 이러한 방법으로 문제를 푼다는 거 꼭 기억해 두자 이거야. 자, 그러면 다음에 있는 이 구원 문제도 거의 비슷한 문제지, 그지? 똑같은 문제니까 각자 풀어보는 걸로 하고, 그 다음 문제. 자, 10번이 넓이 공식이야. 넓이. 우리 넓이 아까 어떻게 했지? 이 도형부터 하나 보자. 자, 넓이 한번 구해가면서 공식 연습한다 생각해봐. 공식. 자, 요거 2분의 1 곱하기 두 변이야. 두 변. 일단 써놓게. 6 곱하기 AC 곱하기 사인 뭐라고 그랬지? 3분의 2파이. 근데 AC는 아직 모르니까 그냥 이대로 놔둘게. 다시 한 번 더. 요번에는 이 삼각형의 넓이 한번 또 생각해 보자고. 이 삼각형의 넓이. 자, 얘는 2분의 1 곱하기 두 변 곱하기 사인 3분의 2파이. 근데 보니까 얘는 계산할 수가 있어. 그지? 2는 8하고 나눠서 7에 28에다가 사인 3분의 2파이가 2분의 루트 3이니까 정리해 봤더니 14 루트 3이 나왔어. 자, 이쪽은 정리할 수가 있는데 그럼 얘는 AC의 길이를 구해야 되잖아. 지금 문제는 뭐라고 다시 한번 요 AC의 길이를 구해야 된다는 거야. AC는 그냥 편의상 X 했더니 이 삼각형에서 끼인 각의 두 변이 있고 X를 구하래. 그러면 뭘 사용한다? 코사인 정리를 사용해서 다시 한번 자. X제곱은 7의 제곱 더하기 8의 제곱 마이너스 2배에 7 곱하기 8에 코사인 3분의 2파이다. 이렇게 가는 거지. 자, 정리해 볼게. 113 마이너스 코사인 3분의 2파이가 얼마냐? 마이너스 2분의 1이잖아. 그러니까 플러스가 되고 2가 떨어진 다음에 7, 8에 56인 거지. 얘 얼마야? 169네. x는 얼마다? 13이다. x가 현재 a에서 c까지의 거리니까 요 자리에다가 13 집어넣어서 정리. 이렇게 가는 거지. 자, 요게 어쨌거나 사인 정리, 코사인 정리, 넓이를 이용해서 문제가 이제 조금씩 혼합이 될 건데 한 가지 내용만 가지고 쓰는 게 아니라 넓이를 구하기 위해서 변을 구하고 변을 구할 때는 코사인 법칙을 쓰고 예를 들어서 뭐 외접원의 반지름을 구하기 위해서는 사인 정리까지 쓴다. 이렇게 혼합형들이 이제 뒤에 가면 점점 많아지게 될 거라는 거지. 자, 11번 역시나 동일한데
이거는 내가 뭐 힌트만 간단하게 주고 넘어가면 될 것 같아. 그지? 각자 다 풀어와야 된다고. 여기 그림에 보이는 것처럼 아까 우리가 설명했던 건데 마주보는 각, 이 내접사각형 마주보는 각의 합은 180이니까 여기가 60도지. 그지? 또 하나는 삼각형 넓이를 구하는 거야. 사각형 넓이 공식은 없어. 삼각형 넓이를 구하는 거니까 이렇게 잘라서 봤더니 이 삼각형 넓이를 구할 수 있잖아. 그지? 이 삼각형의 넓이도 구하고 이 삼각형의 넓이도 따로 구하는 거야. 그 둘을 각자 구해서 더해준다. 이렇게 생각하면 돼. 자, 12번은 넓이 공식을 좀 여러 가지 입장에서 좀 설명을 해볼까 싶은데 세 변이 나와 있는 것 중에 일단 한 가지 먼저 소개하자면 코사인 A를 코사인 A를 먼저 구하는 거지. 코사인 A를 알아야 넓이 혹은 사인 A를 구해야 넓이를 구할 수 있단 말이지. 코사인 A가 뭐냐 혹은 사인 A가 뭐냐 이렇게 되는 거지. 그러면 코사인 법칙을 이용해서 두 배의 양변에다가 양변의 제곱에 맞은편 제곱이다 이렇게 하는 거야. 그럼 얼마야 이게? 40분의 이게 41인데 49를 빼니까 마이너스 8이야. 그러면 마이너스 5분의 1이 됐어. 코사인 A가 5분의 1이면 사인 A가 얼마지? 그지? 코사인 A가 5분의 1이라는 건 이런 거잖아. 5대 1이다. 그럼 얘가 루트 24가 된다. 그러면 사인 A는 5분의 루트 24, 2 루트 6이 됐다. 이렇게 사인 A를 구할 수 있어. 사인 A를 그러면 왜 구했어? 넓이 2분의 1 곱하기 두 변 곱하기 사인 A 하려고 사인 A를 구하는 거거든. 넓이를 구하려면 이렇게 가는 거야. 가장 일반적인 방법이야 이게. 가장 일반적인 거. 근데 만약에 앞에서 잠깐 소개했는데 헤론의 공식이라는 게 있다고. 헤론의 공식. 세 변을 더해서 2로 나눠. 그럼 얼마야 이게? 8이지. 그러면 헤론의 공식은 루트에다가 8 쓰고 8에서 4 뺀 거 쓰고 8에서 5 뺀 거 쓰고 8에서 7 뺀 거 쓰고 이렇게 되면 이것도 넓이 공식이야. 이런 게 헤론의 공식이야. 물론 이거 말고도 다양한 방법을 쓸 수 있지만 요 정도까지만 일단 설명하고 그지? 뒤에 나와 있는 문제들은 전부 다 숙제로 하면 될 것 같아. 자, 14번에 세 변의 길이가 5대 5, 7, 8인데 외접원과 내접원의 반지름을 각각 라지 R, 스몰 r이라고 했다. 그러면 자, 간단한 삼각형이 물론 어떻게 생겼는지 우리가 모르지만 5, 7, 8이라고 일단 해보자. 방금 했던 것처럼 넓이 공식이라는 게 2분의 1 곱하기 8, 7 곱하기 사인 A거든. 그러면 사인 A를 알아야 되잖아. 근데 물론 세 변이 있으니까 헤론의 공식을 써도 되는데 그냥 사인 A를 구하는 걸로 할게. 근데 사인 A라고 치고 얘를 우리 앞에서 설명했던 것 중에 또 하나가 뭐냐면 사인 A는 뭐다? 2R분의 A였다 이거잖아. 근데 A는 5야. 다시 한번 써보면 2분의 1 곱하기 8 곱하기 7 곱하기 2R분의 5인데 얘를 정리하기를 어떻게 정리한 거야? 4R분의 ABC다. 이렇게 넓이 공식을 소개한 게 있잖아. 그러니까 4R분의 세 변의 곱 8 곱하기 7 곱하기 5다. 이렇게도 만들 수 있거든. 그러니까 지금 식에 보이는 것처럼 얘하고 얘는 사실 같은 거야. 그러면 넓이를 일단 구해봐야 되니까 우리가 코사인 법칙을 한번 써보자고. 코사인 A는 두 배의 양변에다가 양변의 제곱 빼기 맞은편 제곱 이렇게 하는 거야. 그러면 분모는 일단 2 곱하기 8 곱하기 7에다가 얘네들이 얼마냐면 113인데 25를 빼니까 113에서 25를 빼면 88인가? 빼기 맞아? 그지? 88. 그러면 8로 나눠서 2 곱하기 7에 11이 되니까 14분의 11이야. 코사인 A가. 아우 불편하게 나온다. 그지? 코사인 A.
코사인 A가 14분의 11이면 사인 A는 어떻게 나와? 사인 A는 직각삼각형에서 14분의 11이잖아. 그러면 피타고라스로 196에서 121을 빼면 75가 되니까 5루트 3이 되겠네. 자, 사인 A는 14분의 5루트 3이 됐어. 얘가 여기에 들어가는 거지, 이렇게. 자, 넓이가 이렇게 됐어. 2분의 1 곱하기 8 곱하기 7 곱하기 14분의 5루트 3은 4R분의 8 곱하기 7 곱하기 5다. 이해됐지, 여기? 8, 7은 약분, 5도 약분. 그러면 남는 거 28분의 루트 3은 4R분의 1이고 4도 날려서 7이 되고 결과적으로 R은 루트 3분의 7이다. 이렇게 구할 수 있다고. 이게 외접원의 반지름이야. 물론 내가 지금 넓이를 썼어. 지금 이 단원이 넓이니까 넓이를 썼는데 아 이거 왜 사인 정리 안 쓰고 이렇게 하냐. 사인 정리 쓸 수도 있지. 아까 우리 사인 정리 썼잖아. 사인 A분의 A는 2R이다. 이렇게 해도 된다고. 그지? 방법이 많아. 여러 가지 중에 소개해 보는 거야. 그 다음 또 하나 더. 내접원의 반지름은 어떻게 구하냐. 너무 이게 난잡하게 써놨네. 자, 이런 것들 좀 필요 없는 거 지우고. 그지? 잘잘한 계산들 좀 지우고. 여기까지도 좀 지워버릴게. 코사인까지는 다 우리 구해놓은 거니까 사인만 남겨놓고 구하자. 냅두자. 자, 요렇게. 자, 넓이 공식 중에 또 뭐가 있지? 2분의 R의 세변의 합이다. 이런 것도 있지. 그지? 근데 2분의 R에다가 세변의 둘레합이 8 더하기 7 더하기 5가 역시나 넓이인데 우리 지금 방금 요 넓이식 다 구해놨단 말이야. 넓이식을 다시 한번 옆에다 써보면 2분의 1 곱하기 8 곱하기 7 곱하기 14분의 5 루트 3이다. 요렇게 써놓고 여기서 2분의 1 떼면서 R을 계산해주면 되는 거야. 자, 지금 이 문제는 넓이에 관한 여러 가지 방법을 소개도 하고 그 다음에 이렇게도 풀 수 있고 저렇게도 풀 수 있다라는 거 정도를 이야기하려다 보니까 식이 조금 지저분해졌어. 자, 어쨌거나 다음 문제들도 역시나 다 숙제야, 숙제. 사각형 넓이까지만 소개할게. 자, 사각형에서 두 대각선이 주어진 사각형은 어떻게 풀 거냐. 이제 기본 공식 같은 건데 이 그림에다가 어떤 식으로 생각을 할 거냐면 이 그림을 여기에 요 BD의 평행한 선을 여기 A에다가 이렇게 맞춰서 그리는 거야. C도 역시나 동일하게 이렇게. 그 다음에 AC와 평행한 선을 B에다가 맞춰서 이렇게 그리기로 일단 했다라고 쳐보자. 그러면 여기 보이는 이 그림에서 이 길이가 10이니까 요 길이가 10일 거 아니야. 이 길이가 6이니까 여기 길이가 또 당연히 6이 됐겠지, 그지? 그 사이 각이 60도니까 요 각이 60도라는 거야. 그림이 조금 안 보이네. 자, 요 각이 60도가 되고 이 길이가 10이고 이 길이가 6이었다라고 생각을 하면 요 사각형, 자, 요 사각형이 지금 현재 보이는 것처럼 평행사변형이거든. 얘가 10이고 얘가 6이란 말이지. 이 각이 60도야. 그러면 이렇게 잘라봐. 요 삼각형 넓이를 구해서 2배 하면은 평행사변형의 넓이가 나오겠지. 얘 넓이 어떻게 구하지? 2분의 1 곱하기 2변 곱하기 사인 60 이렇게 하면 되잖아. 근데 두 개니까 결과적으로 2분의 1 곱하기 10 곱하기 6 곱하기 사인 60인데 원래는 여기에다가 2배를 해야 된단 말이야. 전체 넓이가. 근데 이 넓이 보니까 얘하고 얘가 같고 얘하고 얘가 같고 얘하고 얘가 같고 얘하고 얘가 같아. 근데 우리는 전체 넓이를 구하는 게 아니라 이 안에 있는 사각형의 넓이를 구하는 게 목적이니까 사실 저 전체의 반을 구하는 거지. 그지? 그래서 이를 떼고 이렇게 구하면 우리가 구하고자 하는 이 부분에 대한 넓이를 계산할 수 있더라. 그러니까 대각선과 평행한 선을 꼭지점에다 붙여서 평행사변형을 만들고 평행사변형을 반을 잘라서 삼각형 넓이를 구하고 그렇게 이어진 거야. 자, 여기까지는 전체적으로 뭐라고? 그냥 기본적인 공식만. 기본 공식 연습.